거기다가 까고 좀 말하자고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특히 시진핑 등장 이후에 급격한 속도로 발전했잖아요. 그럼 그 기술과 부품 어디서 왔을 거냐는 거예요. 중국은요, 국가 차원하고 국가 밑에 진짜 핵심 그 흑막이 있어요. 흑막 세력이 있다고. 이걸 딥스테이트라 그러죠. 이 흑막, 국가를 움직이는 흑막 세력. 근데 보통은 흑막 세력이 있다 그래도 국가를 움직여요. 국가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다른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옆에 치고 들어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못 움직인다고요. 흑막 세력이. 근데 중국은 어떻게 되냐? 흑막 세력이 별도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이 흑막 세력이 뭐냐? 군이에요. 중국은 항상 군이 승리자였어요. 예를 들면 문화혁명 처음 시작했을 때 홍위병을 부추긴 것도 군이고요. 문화혁명 마감 지을 때 홍위병을 때려잡은 것도 군이에요. 군이 자기의 경제, 자기의 기업, 자기의 은행 다 갖고 있고 인민해방군의 자산이 아마 전국 중국의 기업 자산의 핵심 기업들은 몇십 프로 차지할 거예요. 이 인민해방군이 조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군이 자기 별도의 기업과 그 세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를 통하지 않고 별도로 움직여 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이 국가를 통하게 되면 나중에 흔적이 많이 남으니까 중국의 군부가 북한의 이 핵과 미사일에 관한 기술과 부품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제 가설인데 아직 위험한 가설입니다. 사실은. 이건 나중에 북한의 핵미사일을 미국이 수거해서 해체해보면 그 포렌식이 나올 겁니다. 그때 아마 제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나올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 중국의 목표가 결국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으로 한반도를 자기의 영향권 아래 완전히 복속시켜서 서해를 내외화한다, 장악한다. 이게 중국의 목표다. 이렇게 이제 뭐 거의 모든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최근 한 2, 3년 사이에. 대한민국만 잘 모르지 특히 요번에. 자,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쎄쎄쎄 하러 이제 가신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장난이 아닌데 그 트럼프가 하필이면 오늘 2천억 달러를 그렇게 해서 뺨을 때려버리냐. 이건 거의 중국 뺨 때리고 문재인 대통령 뺨 때리고 김정은 위원장 뺨 때린 건데 트럼프는 이렇게 추정이 돼요. 베이징과 평양을 한 패키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 군데서 뭐 트럼프의 트위터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가들 글에서 보면 군데군데 묻어 나온다고요. 그리고 북한을 만약에 평정 접수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을 때 중국을 딱 맥을 눌러놓고 숨통을 눌러서 꼼짝 못하게 해놓기 전에 그걸 하면 되게 엮일 수가 있잖아요. 중국이 군사적으로 반발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북한의 이른바 친중 저항 세력을 만들어 놓고 그걸 중국이 국경 쪽에서 지원해버린다. 골 때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미국이 중국을 길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개인 존엄성이나 자유민주주의나 세계시장의 norm, 그러니까 규범을 지키도록 준수하도록 그렇게 중국의 이제 변화 과정에 들어간 건데 이 중국 변화 길들이기, 중국 제압을 위한 최종 승부수가 뭐냐 이거예요. 북한 지역이 급속하게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으로 이행해서 자유민주 노스코리아가 되고 그게 급속하게 발전하는 게 결국은 중국을 제압하는 최종 승부수라고요. 그렇게 되면 중국인들 마인드가 바뀌어버리니까. 개인 존엄성이나 자유민주주의나 세계시장이나 이런 게임을 해야 우리가 한 번 더 발전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중국인들이 밑바닥 정서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런데 중국을 목조를 내면 그렇게 북한을 접수 평정할 때 중국이 반발하지 못하도록 중국을 제압하려면은 관세 폭격과 탈중국 러시를 일으켜 놓는 게 좋죠. 그리고 맨 마지막 칼은 위안화
환율 조작국가 지정, 금융 폭격은 맨 마지막 뽑지 않는 칼로 남겨두고 너희 꼼짝하면 관세 폭격. 그래서 제조업의 탈중국 러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뽑을 거야. 이 경제 제재도 뽑을 거야. 이게 딱 이제 칼집에 칼 넣어놓고 그렇게 해서 중국을 딱 숨통을 조여놓은 상태에서 북한을 평정 접수하면 중국이 그 다음 어떡할 거예요? 지가 할 방법이 없죠. 그러면 이렇게 관세 폭격과 제조업의 탈중국 러시를 일으키려면 미국 경제가 이 하중을 감당할 정도로 튼튼해지고 경기가 호황이어야 되잖아요. 아까도 살펴봤듯이. 이런 상태, 미국의 경제적 상태와 미국의 경기 호황 상태가 중국 목조르기, 즉 다시 말하자면 관세 폭격을 했을 때 미국한테 오는 반발, 그 마이너스 효과, 그 부수적 결과를 미국이 감당할 수 있냐 없냐가 이 게임의 전체 핵심 요소였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타이밍을 기다린 거 아니냐. 딱 북한 하나만 놓으면 저거 군사로 패면 못 패냐고요. 패죠. 근데 그걸 팬다란 얘기는 중국의 목조르기에 마지막 최종 승부가 되기 때문에 중국이 어마무시하게 반발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길어요. 국경선이 두만강, 감록강. 거기 뒤에다가 그냥 군사기지 딱 대놓고서 물자 대놓고서 거기 그 접경지역에서 친중 반미 조선민주주의 민족해방군 만들어서 뒤에서 계속 불장난하면 어떻게 미국이 감당할 거냐고요. 그걸 못하게 미리 중국을 다 목졸라 놓고 팔을 딱 비틀어 놓고 시작해야 되는 문제라고요. 그렇게 목조르고 팔을 비틀어내려면 미국 경제가 호황이 돼야 되고 미국 경기가 호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다렸다고 저는 되돌이켜 봤을 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 뭐 이제 뒤에 가서 하는 합리와 비슷한 소리니까 뭐 그냥 재밌는 뭐 스토리인가 보다라는 정도로만 받아들이세요. 이 스토리를 믿는다면 수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우리가 바둑도 똑같잖아요. 바둑은 수순의 게임이거든요. 어디를 먼저 두고 어디를 나중에 두냐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 포석 단계인데 한 구석에 가서 끝내기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만방으로 깨지죠. 포석 단계에서는 포석 수순을 해줘야 되고 그게 중반점에 이제 접전, 힘겨루기 수순, 집짓기 수순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이제 맨 마지막 그게 다 큰 판이 다 짜여져 갈 때 마지막에 끝내기를 이제 해가죠. 끝내기 뭐 작은 데는 한 집, 두 집 이기는 거고 큰 데는 한 대여섯 집 이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 수순 게임이거든요. 저것도 똑같잖아요. 생선 뜨는 것도. 이게 이제 영어로는 그 필레 뜬다 그러거든요. 이 필레가 이제 그 껍질을 벗겨내지 않은 살덩어리를 필레라 그래요. 생선회를 뜰 때는 먼저 비늘을 털고 지느러미 삐죽삐죽한 거 좀 대충 쳐내고 잘 씻은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광어 같으면 등짝을 가로질러서 길게 긋죠. 척추를 가로질러서 그래 놓고 이쪽 하나를 떠내는 거죠. 칼을 딱 꼬리 있는 데서부터 딱 사선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한 번에 쫙 그 아가미 있는 대로 밀죠. 그러면 살덩어리 하나 뚝 떨어져 나와요. 또 이쪽에서 쫙 밀고 그러면 이게 필레 상태라고요. 껍질이 붙어 있는 살덩어리. 그런 걸 이제 살덩어리를 껍질이 아래가게 뒤로 딱 바꾼 다음에 껍질을 잡고 끄트머리를 잡고 칼을 또 45도로 집어넣어서 쭉 밀어버리면은 껍질이 없는 살덩어리가 나오죠. 그럼 이제 저 같으면 숙성하지 않은 걸 좋아하니까 껍질 없는 살덩어리 바로 떴을 때 그거 어슬어슬하게 썰어갖고 먹으면 되는 거고. 침 넘어가네요. 숙성 좋아하시는 분은 그거를 이제 숙성을 하면 고기가 좀 달달해지잖아요. 그 숙성 그거를 깨끗한 행주나 깨끗한 수건에 싸갖고 냉장고에 좀 잠깐 모셔놨다가 드시면은 약간 숙성이 되죠. 진짜 좋은 거는요, 곰부예요. 제가 좋아하는 건. 곰부는 숙성 생선인데 이 곰부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사치스러운 음식이에요. 그 미각 중에 우마미라고 있잖아요. 고기 맛. 그걸 극대화 시켜줘요. 그 마른 다시마 있잖아요.
말은 다시마지, 다시마. 그렇지. 다시마를 놓고 이 생선을 이 회를 뜬 다음에 그 회를 깔아요, 거기에. 그리고 다시마를 한 겹 덮어요. 그 다음에 또 회를 깔아요. 또 덮어요. 또 회를 깔아요. 또 덮어요. 이래 놓고 다시마 사이에 쟁인 상태에서 그거를 냉장고에 넣어서 숙성시킨 거예요. 그걸 곰부라 그래요. 일본 말로. 곰부하는 집은 일식집에서 거의 못 봤어요. 저는 제가 미식가는 아닌데 뭐 여기저기 이제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은 샌프란시스코 횟집에서 정말 맛있는 곰부를 먹은 적이 있어요. 아, 침 넘어가네. 자, 다시 말할게요. 이게 이제 그 수순이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만약에 생선회를 뜰 때 지금 아니 비늘 털고 씻기도 전에 먼저 회 모양으로 뜬다고 먼저 칼집 내가지고 조금씩 떠내면 그 생선 그거 나중에 먹을 수도 없어요. 그거 개나 줘야지. 황당하다고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버리면 일이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해온 걸 보면 그걸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대화하는 척 북한이랑 해서 시간 딱 벌어놓고 그 시간 동안에 미국 경제가 날아오르는 게 증명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 경제가 날아올라가는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중국이랑 무역전쟁 딱 일으켜서 관세전쟁, 관세 폭격 일으켜가지고 중국을 목조르게 해놓고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북한을 접수평정할 준비로 들어가고 이 수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뒷심을 갖고 있고 이 전략적 머리를 가진 집단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경에는 생명이라든지 공정이라든지 개인 존엄성이라든지 자유라든지 그 다음에 그 개방적 세계시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명의 힘을 얻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류의 힘을 얻고 있다고요. 인류의 힘을 얻고 있는 무지막지하게 뒷심이 강한 집단이 머리가 스마트하고 전략적이야. 그 앞에서 잔머리 돌려봐야 돌리는 만큼 손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이 되니까 제가 어저께 세뇌 탈출에 잠깐 얘기한 저는 이거 깜짝 놀랐어요. CNN조차 평화 이제 그만하고 전쟁해라라고 주장을 한다고요. 이 CNN에 실린 글이에요. 문재인은 평양의 핵확산 사업 갈취 연방제 통일 드립에 찬성하는 자라는 사실을 트럼프는 직시해야 된다. Trump should assume that Moon is okay with the status quo in which Kim keeps proliferating nuclear weapons alongside the business opportunities and talks of reunification. 이 문장이잖아요. 트럼프는 평화 말고 전쟁을 해야 된다. Make war, not peace. 이 문장이 이 문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도 이제 뭐가 급한지 뭐가 달았는지 이번에 가면서 이런 취지의 말을 하고 왔잖아요. 비핵화나 모르겠고 전쟁 말리러 갑니다. 이러고 갔잖아요. 거의 울고 가는 거죠. 근데 문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릴게요. 전쟁 말리러 가려면요. 중국으로 가세요. 평양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 가서 시진핑 발가락 빨면서 황제 폐하 제발 요번에 북한을 놓아주십시오. 더 이상 북한의 뒷배 봐주지 마십시오. 황제 폐하께서 북한의 뒷배를 봐주시면 결국은 미국이 평양을 문질러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황제 폐하 고정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해야죠. 안 돼. 저 보내주면 제가 가서 그럴게요. 이게 몇만 명의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 근데 시진핑 발가락이 아니라 모래도 빨 수 있어 진짜. 그거를 아니 전쟁을 말리려면 평양이 아니라 베이징을 가야 된다니까요. 지금 왜 그러면 중국이 위험한 도박을 하는 수가 있어요. 즉 모르겠는데 끝까지 갈 대로 가봐 한번 그래. 그냥 평양이 총알바지가 되든 말든 그렇게 해서 동북아시아 한번 시끄러워지면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힘겨루기 한번 하는 거지.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판단을 못해서 그래요. 중국이요. 의외로 전략적 판단을 못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관성이 있다고 여기가. 모택동의 후광, 중국 중화 패권주의에 대한 신화 이런 게 가지는 관성에 밀려서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앞이 이렇고 뒤가 이러니까 이렇게 방향이 전략적으로 설정돼야 돼. 이런 소리 하면 17년 가택연금 당합니다. 국가 주석이. 그 누가 당했어요? 조자양이 당한 거 아니에요. 조자양이 1989년에 국가 주석이었을 때 천안문 터지니까 중국의 이른바 중국 사회주의가 이런 인권과 자유화 운동을 이랑 같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발언했다가 그냥 실권하고서 바로 집안에 갇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17년 동안 가택연금 당했다니까요. 당연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사유재산이 들어왔고 시장이 들어왔고 세계 시장이랑 엮였고 사회가 개방화돼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일당 독재의 모택동주의로 계속 중국인들을 제어할 수 있겠냐. 이거 사회 정치 문화와 정치 제도와 정치 이념 자체가 이행해 가야 된다. 당연한 얘기 한 거죠. 그냥 날아간 거 아니에요. 17년 연금했습니다. 17년. 그러니까 중국은 화폐 보면 알잖아요. 제가 세뇌탈출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중국 5,000년 역사에 어떻게 인물이 모택동 하나뿐이냐고요. 근데 모든 화폐에 모택동 박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 관성에서 사회 지배계급도 사회 지도층도 꼼짝달싹을 못하는 그 관성은 어떤 한반도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냐. 평양에 대해서 아무런 획기적 조치 못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질질질질질 지금 상태 가는 거예요. 정말 두고 보세요. 중국 같은 그런 리더십 내부 구조에서는 입 바른 소리를 못해요. 조자양 당한 거 봐라 이거예요. 그 입 바른 소리인데. 누가 입 바른 소리 하겠어요? 당장 자기한테 권력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한테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냥 옛날부터의 결과대로 가는 게 거기서 좀 파국적인 결과가 오더라도 그게 현재로서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길 갈 거다 이거죠. 선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관성으로 가요.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까요? 앞으로 펼쳐질 일 한번 생각해 보죠. 일단 미국에 의한 북한 접수 평정이 일어나겠죠. 그 예방전쟁 같은 군사 옵션에 의해서든 혹은 김정은의 정변, 김정은 친위 굿했다. 지금 김정은이 오히려 부들부들하다는 거는 보드럽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목숨만 챙겨주고 자기 재산만 챙겨주면 자기는 빗장 열 수 있다. 그래서 끌어들여 줄게. 그리고 나는 이제 손 씻고 이제 글로벌 나와 나의 후손들은 영원히 글로벌 상류층으로 어디 남태평양 같은 데 가서 사는 거야 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북한 내부의 어떤 세력이 빗장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접수 평정하든 막무가내로 침공해서 접수 평정하든 미국에 의한 북한 접수 평정이 일어난다. 그러면 접수 평정한다면 미국에 여기 미국 점령지야 이런 바보 같은 짓 할까요? 절대 안 그래요. 유엔사 깃발 쓰고 유엔에 안보리에 회부시키고 그것도 안 받으면 나토에 회부시키고 이래서 국제사회에 의한 임시 행정기구 체제로 간다고요. Transitional Administration. 세뇌 탈출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탁 통치라는 것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식민지였던 나라에 한정된 거고요. 그건 1995년인가 팔라우가 독립하면서 끝난 제도예요. 그 다음에는 이걸 임시행정기구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전체주의 사회에서 짓눌려서 살아온 사람들에서 자치 능력이 훈련되고 조직화되질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에 들어가서 임시행정기구를 해줘야 돼요. 이때 대한민국의 종교인, 대한민국의 엔지니어, 대한민국의 혹은 대한민국에 난 한국계,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들, 엔지니어, 교사, 의사, 종교인에서 이때 한 100만 명 들어가야 돼요. 저부터도 물고 들어가겠네. 그러니까 아우슈비츠가 문이 열린 건데 2,500만이 살고 있는. 그러면 그런 과정을 한 3년, 5년 겪다 보면 북한 주민들이 금방 최소한의 자치 능력을 익힌다고요. 그러면 이제 북한 주민에 의한 자유민주 노스코리아를 건국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는 대한민국과 자유민주 노스코리아의 국민들이 각각 결정해서
남북의 자유민주 국가연합, 코리아 유니언이 만들어지겠죠. 이 국가연합은 그 중앙의 연방과 같은 강력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밀접하게 동질화되어 있는데 상호 협의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과정이 4단계 자유민주 국가연합 통일 비전이죠. 이거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하고 제가 이 비슷한 얘기는 전 2012년부터 해왔어요. 2012년에 세종로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유엔 유엔데이 때 2012년 유엔데이 때 그 유엔에 의한 임시행정기구와 통일 방안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고요. 그 자리에는 크리스토퍼 힐 전 그 국무부 차관보도 왔었어요.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했다고요. 저희 나라에서 최초로 TA라는 용어를 쓴 사람이에요. 제가. 임시행정기구. 그러니까 이 4단계 자유민주 국가연합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동안 이른바 우파니 이른바 애국인이 이른바 보수니 하는 사람들이 주로 헌법 3조 뒤에 숨어서서 헌법 3조라는 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거 딱 내세워 놓고 말로만 흡수통일하고 말로만 반공 애국 흉내내게 해온 거 아니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현실적인 통일론이 있어야 쟤들을 제압할 거 아니에요. 쟤들은 통일로 게임을 바꿨는데 이미 DJ 때 바꿨는데 20년 전에 이쪽은 현실적 통일론이 없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현실 통일론을 미국에 의한 북한 접수 평정 가능성이 거의 99.9%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통일론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 국가연합 통일론. 4단계 자유민주 국가연합 통일론.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을 감히 전선으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 번도 전선으로 오십시오. 프론티어로 오십시오. 싸움의 전선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죠. 세뇌 탈출하면서. 이제 오실 때가 됐어요. 이 전선은 뭐냐. 자유민주 그러니까 국가연합을 택할 거냐 아니면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을 택할 거냐에 관한 전선이에요. 임시행정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 국가연합을 지지하는 거예요. 이게 전선이 명확해야 적과 아가 갈리잖아요. 그래야 싸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쟤들은 지금 명확하게 드러났잖아요.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핵 뒤에서 좀 짱박아 놓고 있고 전체가 한반도 전체가 중국의 스피어로 들어가고 서해는 중국의 내해가 되고 오케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박원순 씨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박원순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중국 공등에 붙은 똥딱지 위에 앉은 파리가 돼야 된다. 한국은. 박원순이 그렇게 말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 입으로. 그러니까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을 갈 거냐 아니면 자유민주 북한이 자유민주 세계시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유민주 노스코리아가 들어와서 자유민주 국가연합으로 갈 거냐. 그 게임이라고 이제. 이때 저는 자유민주 국가연합을 간다. 그러면 이제 접수가 되고 접수 평정되고 나면 이제 임시행정기구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인프라. 예를 들어 도로 규격, 도로 표지판 방식, 표준, 그 다음에 제도. 이런 거를 남북이 같게 해야 돼요. 당연히 같아질 거라고요. 남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70년 동안 축적되어 왔던 그 표준화 방식, 그 품질 관리 방식, 그 안전 관리 방식 이게 다 통째로 매뉴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북으로. 그러니까 동질화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프라와 표준과 제도를 동질화시켜야 된다고요. 사고방식까지. 그게 핵심이에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준비해야죠. 쓰나미가 온다는 걸 예측하고 준비해야 된다. 노아가 보트를 만들었듯이. 뭘 준비해야 되냐. 제가 보기엔 이념 조직 활동이에요. 세뇌 탈출이나 혹은 뭐 좋은 유튜브나 혹은 좋은 글 많이 보시면서 관점과 사상을 가다놓으셔야 되고요. 제일 좋은 건 조직과 활동인데 저는 이제 로마군에서 백인대를 센츄리라 그랬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센츄리가 세기잖아요. 세기. 100년을 세기라 그러잖아요. 로마 군대에서는 센츄리가 100인데요. 한 80명에서 100명 사이에 병사들, 군인들로 이루어진 마지막 말단 조직이라고요. 이 100인대를 구성을 해서
한 100여 명이 가끔 만나서 먹고 마시는 비용 빼고 그거는 출연해서 현장에서 출연해서 내고 따로 월 100만 원 정도의 활동 작업을 걷는 조직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전국 곳곳에서 여러 분야에서 이 센츄리 운동을 하시라고요.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저희가 영토 타령과 땅 타령하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면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그러니까 북한은 흡수 통일한다. 만주도 우리 땅이다. 대마도도 우리 땅이다.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하지 말아야 될 말. 중국은 쪼개진다. 그 말 하나하나 갈 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 위진 남북조 시대 보면 알아요. 556국 위진 남북조 때 보면 안다고요. 이게 위진 남북조거든요. 세 개 나라로 갈라진 상태죠. 이 다음에 들어온 게 수예요. 그리고 그 전에 뭐였냐? 나라가 막 10년, 20년 막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여러 수십 개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상태가 돼요. 이 56국 남북조 시대가 우리 이 한반도의 가장 행복한 시기였어요. 이때 삼국이 정립됐고요. 이때 삼국이 눈부신 발전을 했어요. 이게 중국이 왜 이런 그 상태가 됐냐면 새로운 테크놀로지 때문에 그래요. 이 테크놀로지예요, 이거. 이거요. 기마공사. 그래서 북방민족이 쫙 밀고 들어와서 곳곳에 나라를 만들고 곳곳에 저걸 한 거예요. 이거는요, 어디서 나온 거냐? 중국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어디서 나왔냐?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그때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실크로드를 따라서 서남아시아까지, 중앙아시아에서 서남아시아까지 이어지는 한 벨트가 있었다. 우리 불교는 그 벨트를 타고 들어왔다. 그래서 이게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온다고요. 우리가 고구려 그 무덤에서 보는 그런 기마공사를 새긴 그런 부조물이 그런 데서 나와요. 많이 나와요. 이런 뉴 테크놀로지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확 바뀐 거예요, 그때. 물론 이때 아직 편자는 없었어요. 그래서 대규모 기마군단은 한반도 안으로 못 들어왔어요. 그러나 부드러운 땅, 초원지대는 이렇게 휩쓸고 다녔다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중국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나눴는데 그래도 전체로는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쪼개진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새로운 문명 안에서 중국이 굉장히 그 독립성을 가진 그 한 대여섯 개의 권역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을 각각 지향하는 대여섯 개의 권역으로 아마 그런 그 국가연합 방식, 그러니까 중국연합, 중화연합, 차이나 유니온 같은 게 나올 거다. 우리 한반도에서 마치 남북 사이에 자유민주 국가연합이 나오듯이. 그러니까 한반도의 자유민주 국가연합은 앞으로 중국의 모델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이번에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통일은 영토, 땅, 흡수가 아니에요. 통일은 정신, 제도, 동질화예요. 그래서 햇볕 정책이니 지금 문재인 정부의 평화 통일 정책이 다 헛소리인 게 정신과 제도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동질화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대량학살 전체주의 체제 그대로 두고 어떻게 평화가 되면 통일이 되냐고요. 우리가 통일을 영토, 땅, 흡수의 문제로 보면 안 돼요. 통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신과 제도와 동질화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